선거에서 최대 접전지 각 당마다 좀 예상하시는 지역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는 승부처가 PK와 네. 수도권 두 곳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렇게 보고요. 수도권이야 워낙 표밭이 넓으니까 전체 네. 유권자 절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PK는 이 PK에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5%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따라서 소위 그 경상도 사투리로 디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누리당은 격전지를 어디로 보시는지요? 저희는 뭐 수도권으로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이 유권자 절반이나 되고 앞으로 이 지난번 2010년 이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저희가 이제 겨우 이겼죠. 그리고 이제 2011년 박원순 현 서울시장 대 새누리당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저희가 한 7% 졌습니다. 근데 올 4월 총선 때 저희가 좀 좁혔습니다. 올 4월 총선 때 저희가 굉장히 떨었어요. 서울 지역에. 출구조사 결과도 5군데인가 6군데 이기는 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16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론조사 봐도 서울 지역이 저희는 뭐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우리 이제 문 대변인께서 PK 얘기하셨는데 45% 나오면 저희한테 심각하죠. 그런데 뭐 내기를 한 말씀만 더 하면 저희는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청 지역,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해창 전 총재 후보께서 이제 이 낙선했을 때 충청 지역을 뺏겼거든요. 그런데 충청 지역이 아마 뭐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시 투표율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15대 16대 사이에 있습니다. 투표율이 그 중간쯤 되는데 지금 단연 눈에 띄는 게 대구입니다. 대구는 15대 16대보다 지금 현재 시간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네. 사실 대구 유세에서 두 양쪽에 한쪽은 텃밭이고 한쪽은 도전하는 지역이고 이쪽이 어떻게 될까 했었는데 지금 아마 투표를 좀 더 재미있게 지역별로 보실 분들은 대구 눈여겨보시면 현재 시간 대구 투표율이 높은 게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지 읽어보는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17대를 좀 보면요. 원래 대구 경북 지역이 조금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지금 1, 2위가 전남하고 광주 전남 아닙니까? 네, 근데 대구 지역이 15대 16대보다 지금 현재 시간 투표율이 높아져요. 네. 압도적으로 현재 1위가 이제 그쪽이라서 뭐 그건 뭐 그쪽 지적하시는 뭐 그건 의도는 알겠는데 네. 그건 좀 최종 적절치 않은 투표는 좀 것 다를 수 같고요. 있으니까요. 다를 수도 네. 있고 현재 뭐 광주 전남이 오히려 더 높은데 뭐 그렇게 지적하는 건 좀 의미가 아니요, 문제가 변호사님. 있고. 대구 그래요. 경북이 자, 높다는 제가 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예, 그 말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대구 경북이 높다는 됐습니다. 것은요. 이게 저는 이해했고요. 그 젊은 층들이 대거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네, 예, 그렇게 희망하시는 건 네, 이해하겠고요. 굉장히 좋은 아직 현상입니다. 현재 절반밖에 그럼요. 지금 안 갔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예,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방해를 하셔서 못했는데 그 이제 최대 접전지가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과 PK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고 유권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부동층이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유권자가 많아도 어느 한쪽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접전지가 될 수가 없는데 PK나 이제 부산 경남이나 이 수도권이 아무래도 부동층이 많고 이 부동층이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향배가 갈릴 것이기 때문에 접전지는 역시 부산 경남과 수도권일 수밖에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신 패널분들은 인증샷 이런 거는 안 하시죠? 어떠세요? 저는 아침에 올리고 왔습니다. 아니, 하죠, 인증샷. 인증샷 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트위터에다 이렇게 올리는 네. 거죠. 실제로 인증샷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본 강제 위안부 할머니가 손에 도장 찍으면서 그 주름살 있는 손을 보여주신 것도 화제고 각 연예인들이 이효리 씨와 엄정화 씨가 서로 패션 대결을 했습니다. 먼저 이효리 씨의 인증샷이 올라왔기 네. 때문에 화제를 좀 끌고 있습니다. 네,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네, 인증샷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른바 이 그 투표 인증샷.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선거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번 대선에서도 애매한 기준 때문에 논란이 재현될 조짐인데 우리 조택수 기자가 투표 인증샷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투표소 앞에 선 방송인 김재동 씨. 이 사진이 단순히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사전 선거운동 규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재외국민투표 인증 동영상. 문 안 드림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칸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른 투표용지 인증샷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 벽보가 바로 옆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증샷이나 영상은 불법일까 아닐까? 기준은 선거일입니다. 선거일 전에는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엔 이런 행동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표 기념 사진을 찍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애매한 기준에 시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뭐 선거를 하고서는 해야지 되는지 아니면은 선거를 안 하고서 해러 가면서는 그걸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선관위는 현재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선거일 전에는 SNS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거일은 일체의 그 선거운동이 중지되는데요.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부산 남구 선관위는 별도의 포토존을 만들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네, 저렇게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준다니까 뭐 재밌네요. 젊은 층들을 뭐 어떻게 보면 더 투표장으로 불러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 그 대변인께서도 많이 바쁘시죠? 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예.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후로는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오늘은 이제 선거일이라서 그동안에 뭐 치열하게 여야 간에 이제 브리핑 논평 통해서 공방전도 했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고 이제 국민들의 박근혜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상황이죠. 네. 그러나 뭐 이제 다른 아까 뭐 민주당이 보낸 그 문자 메시지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네. 다들 바쁘시니까 짤막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짤막하게 좀 해주시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뭐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약간 잘못됐습니다.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요. 투표하는 국민이 뽑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권력을 이기는 것이고 투표가 바로 경제고 평화고 권리입니다. 꼭 투표하셔서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교 변호사님, 오늘 어디서 이렇게 개표 결과를 지켜보실 예정이세요? 예, 뭐 친구들하고 이제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볼 생각인데, 네. 뭐 인증샷 같은 경우 이제 이 선거라는 게 투표라는 게 국민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축제라서 뭐 참 좋은 일이고요. 저는 이제 아침 6시 반에 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제 투표소에서 6시 반쯤에 했는데 상당히 그 안이 추웠습니다. 그 안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실 분들 생각하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서 투표들 많이 하시고 그분들께도 좀 고생하시는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그 투표에 관여하시는 분들께도 좀 따뜻한 인사도 좀 이렇게 건네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바쁘신 네. 가운데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